2단원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계 요소에는 크게 결합용 요소라고 해서 나사, 볼트, 너트, 키핑, 코터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뒤쪽에 전달용 기계 요소라고 해서 축, 베어링, 벨트 풀리 등등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어용 기계 요소라고 해서 스프링, 판, 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요소에는 크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와 또는 이 요소들을 제도하는 제도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사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나사의 형상과 각부 명칭이 나옵니다. 자, 나사에는 크게 수나사와 앞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사에 보면은 바깥 지름이 있고 골 지름이 있습니다. 바깥 지름은 제일 바깥에 있는 지름을 말하고요. 골 지름은 안쪽의 지름을 골 지름이라고 합니다. 바깥 지름은 다른 말로 호칭 지름이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산봉우리, 산이라고 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나사산 각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의 각도를 나사산의 각도라고 합니다. 앞나사도 마찬가지로 바깥 지름과 골 지름이 있는데요. 골 지름은 제일 안쪽의 지름을 골 지름이라고 하고 바깥 지름은 제일 바깥에서부터 바깥까지를 바깥 지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과 골이 있고 이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산의 형상과 각 부분의 명칭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리드인데 리드는 MP,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N은 나사의 줄수이고 P는 피치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사를 1회전시켰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에다가 이 나사를 이렇게 박는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 드라이브로 1회전을 시키면 이 축 방향으로, 여기가 축 방향이 되겠죠. 이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즉 이 벽에 들어가는 이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는 N 곱하기 P, 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때 N은 한 줄 나사이면 리드는 1 곱하기 P니까 피치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한 줄 나사면은 피치 값이 되고요. 두 줄 나사면은 2 곱하기 피치 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보면은 미터 보통 나사에서 수나사의 호칭 지름은 3번의 바깥 지름이 되겠죠. 수나사의 호칭은 바깥 지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사에서 리드의 정의는 1번 나사가 1회전했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번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리드 되겠죠. 6번 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회전 시 이동한 거리,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7번에 피치와 리드가 같다면 몇 줄 나사에 해당하는가 이러면 리드는 MP에서 리드와 피치가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줄수가 한 줄 나사가 되어야 되겠죠. 한 줄 나사. 8번에 세 줄 나사에서 피치가 2mm일 때 나사를 6회전 했다 이러면 리드는 N 곱하기 P에서 세 줄 나사 곱하기 피치가 2mm입니다. 그러면 리드는 6mm가 되는데 이것은 한 바퀴를 회전할 때 6mm가 축 방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6회전 했다 그러면 6 곱하기 6은 36mm가 되겠죠. 그래서 36mm가 이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치가 일정할 때 리드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리드는 N 곱하기 P인데 피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줄수가 커지면은 리드가 가장 커지겠죠. 여기서 가장 큰 줄수는 4줄 나사 되겠습니다. 리드는 얼마인가? 리드는 N 곱하기 P입니다. 피치가 4이고 세 줄 나사를 1회전했다. 그러면 12mm가 축 방향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사의 제도법 이렇게 나오는데 나사의 제도법은 수나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글자들이 보기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수나사부터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런 나사들의 피치 값이라든가 산이랑 골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도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아랫부분에 보면은 바깥 지름의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무슨 말이냐? 순화사의 바깥지름 또는 호칭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순화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빨간색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 겁니다. 순화사의 골지름 안쪽입니다. 이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선의 종류에서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순화사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자, 이것을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사에는 완전 나사와 조금 끝부분에 불완전하게 난 불완전 나사부가 있습니다.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자,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고를 나타내는 선은 축선에 대해서 30도의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또는 자, 순화사를 우측면도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부분에 4분의 1을 생략한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을 때 1사분면을 제외한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 순화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나사는 이 순화사의 반대말이 됩니다.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나사, 앞나사에서 완전 간통이 아니라 안쪽까지 보면 탭 나사라고 합니다. 이 탭 나사에서 봤을 때 안찌름 보겠습니다. 안찌름 또는 골찌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찌름이나 골찌름은 이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이 부분은 순화사와 반대니까 순화사를 하나 외워두고 반대로 외우면 됩니다. 앞나사 또는 탭 나사에서는 바깥찌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그리고 드릴의 각도를 118도인데 여기 일반적으로 120도로 그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순화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굵은 실선, 그리고 순화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바깥지름은 가는 실선, 그리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순화사를 기준으로 외우고 앞나사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도의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또는 1사분면을 제외한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리고 드릴의 끝부분은 120도가 되게 그린다. 자, 그리고 8번은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앞나사의 안찌름은 보통 파선으로 그리고 바깥찌름은 가는 파선으로 그린다. 자주 나오지 않는 지문이지만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의 도식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사에 관련돼서 제도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1번 문제는 정답은 1번입니다. 앞나사의 골찌름과 안찌름은 동일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지름을 골찌름 또는 안찌름이라고 하는데 가는 실선이 아니라 여기 굵은 실선이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나사의 안쪽 또는 골찌름은 굵은 실선, 앞나사의 안찌름은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화사의 바깥찌름은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 그 다음에 순화사의 골찌름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반복되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틀린 것은 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자, 틀린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알아놓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번 나사제도에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3번을 보면서 틀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나사를 표시할 때 봉우리는 굵은 파선이 아니라 파선이고 골 밑은 굵은 파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 각부를 표시하는 선의 종류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1번하고 3번 두 개가 됩니다. 정답이 잘못 나왔는데요. 자, 3번은 먼저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가는 실선이 아니라 여기 굵은 실선이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고요. 1번에 순화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순화사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이고요. 앞나사의 골지름은 굵은 실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1번과 3번이 틀렸고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에 마찬가지로 나사를 그릴 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겠고 3번에 보면 순화사와 앞나사가 결합되었을 때는 순화사 위주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의 제도법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나사의 종류와 호칭인데요. 나사에는 크게 체결용 나사와 운동용 나사가 있습니다. 자, 체결용 나사를 보면은 삼각 나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면을 했을 때 이 단면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삼각 나사가 됩니다. 자, 삼각 나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이렇게 있는데 자, 특징들의 키워드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미터 나사는 단위를 미터로 쓰고요. 미터계 나사 그리고 나사산의 각도가 60도이다. 그 다음에 기계 조립품을 사용한다. 이런 특징이 나오면 미터 나사를 고르면 되고요. 유니파이 나사는 단위가 인치계입니다. 그리고 ABC 나사라고도 불리는데 ABC의 A는 아메리카, 미국, B의 브리티시는 영국, C의 캐나다는 캐나다. 그래서 3국의 협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협정 나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ABC 또는 인치가 나오면 유니파이 나사 고르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나사산의 각도는 60도, 그 다음에 정밀 조립품을 사용한다 라는 키워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관용 나사도 마찬가지 인치계를 쓰고요. 나사산의 각도가 55도 나오면 관용 나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또는 유체기기나 기밀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런 것들이 관용 나사. 그래서 미터, 유니파이, 관용 나사를 특징을 보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삼각 나사이다. 그리고 이 운동용 나사는 뭐 이런 사각, 사다리꼴, 톱니, 둥근, 볼라사 이렇게 있는데 키워드만 외우면 됩니다. 사각 나사는 단면이 다양인 사각형이고요. 축 방향의 큰 하중을 받는 곳 또는 프레스 등의 동력 전달용이다. 나오면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는 나사의 각도가 60도, 선반의 이속 나사가 사용된다. 그다음 톱니 나사는 힘을 한쪽 방향으로 받는 곳에 사다리꼴에서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이 사다리꼴 나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받고 이속 나사로 사용된다. 그다음 둥근 나사는 우리가 전구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되는데 나사산이 둥근 모양이고 전구나 소켓에 사용된다. 그래서 보기에 전구, 소켓 나오면 둥근 나사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나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정밀 공작 기계 그러니까 CNC, MCT에 쓰인다 이러면은 볼나사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밀도와 효율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백내시가 적다. 자, 이런 특징들이 나오면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사의 종류 및 기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M이라고 적힌 것 예를 들어서 뭐 M8이다 이렇게 하면 미터 나사다. 뒤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피치 값입니다. 그래서 M8만 나오면 미터 보통 나사, M8 곱하기 1 나오면 미터 가는 나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나오는 것은 미터 나사다. 그 다음에 S라고 나오는 것은 미니어처 나사다. 그래서 S 0.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는 유니파이도 보통 나사가 있고 가는 나사가 있는데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 UNF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 이 C는 커먼, F는 플랫 가르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고요. TR은 사다리꼴 나사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앞에 나사의 종류를 보고 어떤 나사인지 고르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위쪽의 나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아래쪽의 나사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래쪽 나사의 표시 방법에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M5 곱하기 0.5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사의 호칭이 5mm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치가 0.5mm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미터 가는 나사이고요. 또는 위쪽에 보면은 M60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나사의 호칭을 나타내는데 앞쪽에 왼 두 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나사의 감긴 방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나사가 감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 나사 이것은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 나사라고 적어주는 것은 왼쪽으로 돌려야지만 나사가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왼 나사를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나사도 일반적으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나사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는 적어주고요. M60 곱하기 2 이런 것들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H 이런 것은 나사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등급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갈로를 친 것은 생략이 가능한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특이하다 그러면 왼쪽이라든가 두 줄이라든가 이런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고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유니파이 나사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은 UNC라고 하는 것은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앞에 8분의 3 이것은 나사의 지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이라는 것은 한 피치당 나사의 산이 16개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사의 지름은 8분의 3 인치가 되고요. 1인치당 나사의 산의 수가 16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 정답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되고요. 4번에 보면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각나사가 아니라 사각나사이죠. 운동용 나사가 사각나사이고요. 삼각나사는 체결용,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 나사를 삼각나사라고 합니다. 3번에 미터 나사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나사산의 각도가 55도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관용 나사였죠. 그래서 55도만 나오면 관용 나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는 얘기니까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의 나사산의 각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다리 꼴나사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미터계는 30도, 인치계는 29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치계니까 29도 이렇게 1번 체크를 하면서 외우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19번 같은 경우에 나사의 표시 기호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에 관용 테이퍼 안나사. 자, 이것은 R이 아니라 RC가 되고요. 테이퍼 수나사가 R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테이퍼 수나사는 R이고요. RC가 테이퍼 암나사입니다. 21번에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나사의 호칭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에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TR이 되겠습니다. 여기 R 4분의 3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테이퍼 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2번에 테이퍼 수나사를 표시하는 기호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1번의 문제와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3번 여기서 나사의 표기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 TR이라고 나왔는 것은 일단 미터 사다리꼴 나사라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고요. 곱하기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피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터 사다리꼴 나사 뒤에 곱하기가 나오는 것은 여기 피치 값이 아니고요. 피치가 14mm가 아니라 이 14mm는 리드 값이 됩니다. 이 리드 값이 되고요. P7이라고 나온 것이 피치 값이 됩니다. 그리고 LH라고 나온 것은 왼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프트 핸드 이렇게 해서 이게 레프트 왼쪽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TR40의 이 40은 호칭 지름, 이 바깥 지름이 40mm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에 M50 곱하기 2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호칭 지름이 50mm고 피치가 2mm다. 전형적인 미터 나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25번에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자, 1번 여기 정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왼줄 나사이다. 그러면 이것은 레프트 L 나왔고요. 여기 두 줄 나사이다. 여기 두 줄 이렇게 나왔고 나사의 호칭이 50mm고 피치가 2mm다. 그러면 M50 곱하기 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4H 덕밀급 나사이다. 그래서 4H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마찬가지로 나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왼은 왼줄 나사이다. 그 다음에 두 줄은 나사의 줄수가 두 줄이다. M50 곱하기 2 이것은 호칭 지름이 50mm고 피치가 2mm다. 그 다음에 6H는 나사의 등급은 맞는데 대문자는 앞나사가 되고요. 소문자가 수나사 6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죠. TR40 이것은 미터 사다리꼴 나사인데 여기 LH 이것은 레프트 핸드라 왼나사가 되고요. 곱하기 7 여기 나온 것은 리드 값이라고 했죠. 피치 값은 여기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갈로에서 P7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피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나사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사를 반드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 나오는데 나사보다는 비중이 떨어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트의 종류 자, 이런 식으로 육각 볼트부터 I 볼트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용도와 볼트의 명칭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관통 볼트는 자, 이렇게 관통을 해서 반대편에서 너트로 조아지는 것을 관통 볼트라고 하고요. 탭 볼트는 관통이 아니라 자, 아래쪽에 앞나사를 깎아서 자, 이렇게 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볼트로서 고정하는 것이 탭 볼트가 되겠고요. 스타드 볼트는 양쪽에
나사를 모두 깎아서 이런 볼트를 조립해서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너트로 끼워서 재는 것을 스터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통, 탭, 스터드 볼트의 차이점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볼트도 나사와 동일하게 호칭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끝에 6G가 의미하는 것은 나사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자, 2번에 너트 풀림 방지, 이것은 뒤쪽에 너트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볼트는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아이볼트, 이쪽에 훅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아이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풀림 방지법, 로크너트, 스프링 와셔, 플러그 또는 철사로 묶는다, 이런 방법들이 풀림 방지를 한다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은 링이나 복을 사용한다. 여기서 문제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4번도 양 끝 쪽 모두가 수나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스터드 볼트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은 너트를 끼워서 잰다.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5번에 마찬가지로 양 끝에 머리 없는 볼트다. 그리고 다른 쪽 끝은 너트로 잰다. 동일한 문제죠. 스터드 볼트. 6번에 볼트의 골지름, 이것도 수나사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볼트에서 골지름의 안쪽 지름은 가늘실선으로 그린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사를 제도하는 법과 볼트를 제도하는 법은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너트도 마찬가지, 너트도 이런 너트의 종류의 용도와 너트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너트의 풀림 방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너트를 외부에 돌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둥근 너트가 되는데요. 이 둥근 너트의 둥근 모양이며 회전체의 균형을 좋게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은 캡너트다. 이런 것들 그냥 눈에 한번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넣어두면서 이렇게 짧게 반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이것은 턴버클이라는 것인데 한쪽은 오른나사, 다른 한쪽은 왼나사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정답 그림을 보면서 오른나사와 왼나사가 양쪽 끝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턴버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는 나사에 비해서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사, 볼트, 너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